60년 대생 퇴직 러시 왜 이들은 퇴사 후 더 불행해졌을까? 아, 은퇴하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60년 대생이라면 한 번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질 겁니다. 30년, 40년을 바삐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연봉, 그리고 나름의 미래 설계가 있었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고 보니 왜 이렇게 허전하고 막막한지 마음을 터놓을 데도 없고 누군가는 가족에게조차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 힘들어 혼자 끙끙 앓는 경우도 많죠. 퇴직은 분명 인생의 한 단계이지만 동시에 무수한 고민과 불안을 몰고 옵니다. 특히 60년 대생들은 은퇴 쓰나미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대량으로 퇴직하고 있는데 막상 퇴직 후 삶이 예전 같지 않아 더 불행해졌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혹은 주변의 60대 친구, 가족이 그런 상황이라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은퇴 후 불행은 왜 시작될까? 그 안에 숨겨진 현실. 먼저, 왜 이렇게 많은 60년 대생들이 퇴직 후 행복하지 못할까요? 은퇴 자유라는 공식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은퇴 후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소외감이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하나, 경제적 불안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며 꾸준히 연금을 납부했어도 실제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저축 등으로 버텨야 하지만 은퇴 직후엔 지출이 줄지 않아 재정 부담이 크게 느껴져요. 게다가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 등은 금전적 압박을 가중시키죠. 둘, 사회적 역할 상실과 정체성 혼란입니다. 오랜 기간 직장에서 팀장, 부장으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이들에게 퇴직 후에는 그 역할과 소속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우울감,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셋,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감입니다. 직장 동료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인 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이혼이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외로움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체 건강도 악화되고 결국 은퇴 후 불행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현실 사례 서울 강남의 62세 전직 금융회사 부장 김씨 이야기. 김씨는 30년 넘게 금융회사에서 일하다 62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첫 번째 문제는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60대라는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단기간 일할 자리를 찾기 어려웠어요. 알바나 단기 계약직을 하다 보니 안정적인 수입도 불가능했고 자존감도 떨어졌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보던 동료들과의 만남이 사라지자 하루하루가 심심하고 외로웠고 집에만 있자 아내와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는 은퇴 후 내 자리가 사라진 느낌이라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사례, 이 부산의 65세 전직 공무원 박씨 이야기. 박 씨는 65세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지만 오랜 공직 생활 내내 유지해온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취미활동과 여행으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곧 무기력과 우울증이 찾아왔죠. 박 씨는 나는 더 이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움츠러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퇴직 후 역할 재정립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 씨가 다시 자원봉사와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왔고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게 했죠. 현실 사례 3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이 씨 이야기. 이 씨는 60대 중반에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폐업하고 정식 은퇴를 맞았습니다. 자영업을 할 때는 바쁜 일상에 치여 건강도 챙기지 못했고 은퇴 후엔 갑자기 늘어난 시간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퇴직금도 적고
개인 저축도 충분치 않아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많지 않아 우울감과 고립감이 깊어졌죠. 그는 은퇴를 준비하는데 재무 계획만 생각했지 은퇴 후 마음가짐이나 사회생활 변화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시사례는 은퇴 준비의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행복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불행을 막기 위해 다음 3가지 요소를 꼭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기보다 자산 운용과 지출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작은 규모의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취업, 프리랜서, 취미를 살린 부업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둘째,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 재정립입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 취미 모임, 사회적 활동 참여 등이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과정에서 심리 상담이나 은퇴 준비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큽니다. 셋째, 인간관계 유지와 확장입니다. 은퇴 후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심리적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 모임 등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60년 대생들의 대규모 퇴직은 대한민국 사회의 큰 변화와 도전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무조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준비 없는 은퇴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일터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돈, 마음, 관계 3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과 소통하며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든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이 글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이들은 퇴사 후 더 불행해졌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앞서 이야기한 60년 대생 은퇴 후 불행의 원인과 현실 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팁,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풀어내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 내가 가진 자산으로 어떻게 오래 버틸까? 은퇴 후 가장 절실한 문제는 경제적 안정이죠.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시 단순히 퇴직금, 국민연금 충분하다는 공식에서 벗어나 좀 더 꼼꼼하게 계획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으로 약 70만 원 정도예요. 물론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이걸로는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죠. 퇴직금도 회사 규모와 근무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대략 1년치 월급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인 경우 연금과 퇴직금을 합쳐도 절반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강조합니다. 즉,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수입원과 자산 운용을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은퇴 전에 소액이라도 투자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또는 연금 저축 같은 상품을 잘 활용하는 거죠. 특히 최근엔 은퇴자들을 위한 저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많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도 실질적 대안입니다. 60대라도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 강의, 컨설팅, 글쓰기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금융 전문가 출신 은퇴자가 온라인 재테크 강의를 만들어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한꺼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위험입니다. 갑작스런 큰 손실은 경제적 위기를 불러오니 꼭 분산 투자와 장기 관점이 필요합니다. 2. 심리적 사회적 역할 재정립.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퇴직 후 가장 큰 심리적 충격은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역할 상실감롤, 로스이라 부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은퇴 후 정신건강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들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자기 탐색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참가자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등을 재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64세 남성은 은퇴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 과정을 통해 자원봉사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목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쉬자가 아닌 작은 목표라도 세우는 게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지역 사회봉사 2시간 참여하기 등이 있죠. 주의할 점은 은퇴 후 무기력 증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증상이 심할 땐 전문가 상담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인간관계 유지와 확장난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은퇴 후 고립감이 커지는 건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일터라는 사회적 공간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관계망이 축소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를 은퇴 준비 과정의 필수 요소로 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꾸준히 만들어 가는 게 좋아요. 실제로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60대 은퇴자들이 함께하는 걷기 모임, 독서 모임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모임 참가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팁으로는 가족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특히 자녀들과는 세대 차이 때문에 멀어지기 쉬우니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으니 은퇴자, 카페나 취미 SNS에 가입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점은 사회적 관계가 줄면서 생기는 외로움을 무시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심리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부가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점들. 건강관리는 은퇴 후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고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예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주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서울의 60대 은퇴자가 집값 하락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이주나 소형 아파트, 고령자 맞춤 주택으로의 이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를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최근엔 노인 일자리 지원, 무료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 등이 많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60년 대생 은퇴 러시 시대, 퇴직 후 불행을 피하려면 경제, 심리, 사회적 관계 세 축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은퇴 후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노력이 동반돼야 하죠.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 친구,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라도 걷기 30분,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하기, 그리고 재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부터 말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어느새 행복한 은퇴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